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 7개월 동안 지지율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는 지난 7개월간 2배, 그리고 서울만 볼 때는 지지율이 3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60%대를 넘는 18에서 29세에서 10%대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1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한동훈 신드롬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ARS가 아닌 직접 상담원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객관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 이렇게 쭉 나열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갤럽 여론조사는 주관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RS를 통한 전화 여론조사나 또는 객관식 조사보다는 돈과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소 여론조사 기관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그만큼 실제 여론에 훨씬 더 가까운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지난 연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또 검찰이냐, 정치 초년병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이 들어와 봐야 또 정치판이 어떤 곳인지 안다. 과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 이런 사람들도 들어왔다가 금방 드랍했는데, 한동훈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직 애기가 아니냐, 아마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난 견제가 들어갈 것인데, 과연 정치 초년병인 한동훈 장관이, 그때 당시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난 견제가 들어갔었죠.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논리죠. 윤석열 아바타. 그런 윤석열 아바타론까지 의총에서 현역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도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원외위원장, 특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기를 이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발언이 속출했고 더욱 비대위원장으로 확실하게 추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한계가 뚜렷한 만큼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약점, 그러니까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에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는 이 같은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동훈의 인기 굉장했죠.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에 환호하는 것과는 아예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를 터뜨리고 있고, 또 실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치인보다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진 한가운데인 광주에서도 셀카 촬영 요청이 들어오는 등 인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권 성향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에게 와서 셀카를 요청하고 셀카를 찍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장면에 보면 그 뒤 백그라운드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민주당 인사들이 이상한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장면이 사진에 그대로 담겨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층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의정 보고서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는 장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자신의 사진이 함께 찍힌 사진을 의정 보고서에 올렸을 정도죠. 한동훈 위원장 현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바람몰이를 하면 접전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와 인기가 지금 정부 지원론과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지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앤더 마이크가 지난해 6월부터 이번 달까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지난 9에서 11일 조사에서 12일 발표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재명 대표 23%, 한동훈 위원장 22%로 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작년 12월 8일 발표됐죠. 12월 8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16, 이재명 대표가 19 이렇게 3%포인트 차이였죠. 어쨌거나 이번 조사에서는 23대 22로 1%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좁아들었고, 그리고 이낙연,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이 3%, 안철수 2%, 오세훈, 김동연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것입니다. 양자 대결 구도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때부터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조사에서 사실 피습 이후 좀 동정 여론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정 여론에 의한 지지율 상승 효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컨벤션 효과 계속 꾸준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비록 헬기 특혜와 부산 비하 이런 민주당의 뻘짓 때문에 피습 효과에 따른 동정 여론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예 피습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지율이 역전됐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12월 둘째 주 대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은 6%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시에 3%포인트 차이가 이번에는 1%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야 정당 지지도는 지금 아직 혼조세입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 4주 전인 12월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등판하고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이 얽히고 설켜서 아마 이해득실을 따지기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대표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한 위원장은 지지도는 대폭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 여당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정부 여당 견제론이 정부 여당 지원론보다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요. 이번 갤럽 조사에서 보면 22대 총선 결과 기대를 물은 문항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다. 35%, 야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다. 5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2%, 견제론이 44%,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였는데 4월 이후부터 지금 견제론이 우세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정부 지원론으로 아직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의 최대 과제는 중도층의 민심을 잡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민심 잡기 플러스 한 위원장의 지지도 상승세를 정부 지원론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장내 정치 지도자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6월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4%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율 22%까지 나왔죠. 이번 조사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재명 22, 한동훈 11, 또 9월에는 이재명 19, 한동훈 12, 10월에는 이재명 22, 한동훈 14, 11월에는 이재명 21, 한동훈 13, 12월에는 이재명 19, 한동훈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22, 19, 22, 21, 19 이렇게 계속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11, 12, 14, 13, 16, 이번에 22 이렇게 지난 6월 11%에서 이번 조사 22%까지 무려 7개월 동안 2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 위원장의 지지도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과 완벽한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지도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 20%, 한동훈 위원장 6%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재명 19, 한동훈 12, 10월에 이재명 21, 한동훈 13, 11월에 이재명 17, 한동훈 18, 12월에 이재명 18, 한동훈 16,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21, 한동훈 19%였습니다. 한 위원장이 서울 지지도도 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위원장의 서울 지지도는 지난해 6월 6%에서 이번에 19%로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전국 지지도가 7개월 동안 2배 오르는 동안 서울에는 3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의 지지도를 견인해 나간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지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인천에서는 계속 답보 상태로 있다가 한동훈 바람이 불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인천 경기 지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난해 6월에 이재명 24대 한동훈 11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21대 9, 10월에 26대 13, 11월에 20대 12, 12월에 22대 14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3대 23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을 보면 지난해 6월에 11%에서 그 다음에 9%, 13%, 12%, 12, 14%,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대로 쭉 약간 상승세 이런 정도를 탔는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10%포인트 가까이 확 뛰어버린 것입니다. 서울에서 7개월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면 인천 경기에서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갑자기 급격한 지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무주공산이 18세에서 19세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선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볼 때 20도 지지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2일 조사에서 처음으로 10%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8에서 19세의 경우 의견을 유보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이 60%, 매번 60%를 넘길 정도로 중도층 또는 무응답층이 많았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을 직접 지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죠. 지난해 6월에 보면 18에서 29세입니다. 지난해 6월에 보면 이재명 8, 한동훈 7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9월에는 9대 5, 그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11대 8, 11월에는 9대 7, 그리고 12월에는 이재명 5, 한동훈 6, 홍준표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 그동안 18에서 29세 연령층에서 단 한 번도 10%대의 지지율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 10%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 시장이 사이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대 정치 감성을 저격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9%, 한동훈 11%로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헬기 특혜 뭐 그 정도면 뭐 의전 서열 7, 8이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20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들의 지지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한 위원장이 탈권위주의적 정치행보 이런 부분들이 20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군소 후보였어. 사실 군소 후보였죠. 근데 선두로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20대 청년층이었다. 이 분석이 당시에 유력한 분석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무주공산인 18에서 29세에서 만약에 이번 같은 약진세를 계속 약진을 한다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바람은 아마 중대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 구도에 이 같은 차기 주자의 지지율 판도 변화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차기 주자의 이미지는 사실 당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당의 얼굴로 차기 주자는 당의 얼굴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신하고 또 신뢰감 주는 그런 이미지가 국민의힘 구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뭐 한동훈식 정치 이거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도 견인해 나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를 보면 수도권 선거는 차기 주자 지지율 판도와 연결돼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한동훈 효과가 서울과 경기, 인천 선거에서도 충분한 바람머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